반갑습니다. 2018년 5월 대비 토익 예상 문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C를 담당하는 김태호입니다. 자, 이번 달도 토익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셔서 자, 시험 점수 같은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50문제 준비하고 나왔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 문제지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음성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 문제 풀이는 자, 매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half 세트잖아요. 절반 세트니까 50문제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한 22, 3분 정도의 시간을 쭉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유지하시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고 나서 1강부터 5강까지 저하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매일매일 또 토목달 기수 모집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점수대에 맞는 강좌를 샘플 강의 보시고 선택하셔서 또 공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뭐 파트 1은 토익이 좀 쉽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다가 근데 만점이 잘 안 나오네? 뭐 이런 느낌일 거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파트 1은 뭐 남들도 다 만점이라는데 나도 만점 받아야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를 하실 때 아주 최근에 한 두세 번의 시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파트 1 역시 내 파트이 가장 쉽고 뭐 문제 수도 적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이니까요. 저희가 토익에서 매달 3문제씩 제공해 드리고 있죠. 절반으로. 하지만 이게 역순으로 해서 가장 최근 거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공부해 나가시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질의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지 학습자로 활용하시면 토익을 가지고도 점수가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준비한 세 문제 여러분 잘 푸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자, 사진을 먼저 보시면 남자분이 그렇죠 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 배경이 아주 많이 보이진 않지만 한눈에 봐도 이 크로스워크 횡단보도에서 뭔가를 누르는 것 같죠. 거기 있는 모양이나 그림을 같은 걸 보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자, 기타 여러 가지 뭐 추론이나 추측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사진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ow, part 1 will begin.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자, 들어보겠습니다. A. The man is repairing some equipment. 자, 크게 어렵지 않게 The man is repairing some equipment 이렇게 나오죠. equipment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불가산 명사죠. 셀 수 없는 명사. 자, 어떤 장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장비를 수리하고 있다. 자, 남자가 누르고 있는 그 버튼 자체도 equipment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그죠? 누르는 건데 이거를 이제 수리하는 동작이라고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다른 게 필요하죠. 자, 답이 되게 어렵겠죠. 뭐 공고를 갖고 있거나 정확하게 이런 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답이었고요. The man is repairing some equipment. 자, B번. B. The man is crossing the street. 어렵지 않게 The man is crossing the street. 남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 뭐 이런 게 통상 답이 되는 사진은 횡단보도가 딱 있고 그다음 실제 횡단보도 한 뭐 어떤 초입이든 중앙이든 길을 건너고 있는 거 중간에 딱 포착해서 사진을 찍으면 정답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오답이었습니다. C. The man is pressing a button. 자,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The man is pressing a button. The man is pressing a button. 이죠. 그래서 press a button이라고 해요. 혹은 push a butt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출에 나온 걸로 보면 단지 기출에 나온 표현인데요. press a button이 압도적으로 많고 push a button도 간혹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이 답이었고 D. The man is leaning against a pole. The man is leaning against the pole. 뒤에 이제 뭐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등을 딱 기대서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lean against 뭐 이렇게 이제 묘사할 수 있죠. 역시 정답으로 잘 쓰이는 표현이니까 오답이었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을 응용해서 자, possible answer 하나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the man is pushing a button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다. 이걸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진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버튼이라는 이 단어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토익의 Part 1의 사진에서 특히 많이 쓰이니까 단추를 잠그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기출문장을 하나 응용해서 제공해 드리면 A man is buttoning his coat. 가장 최근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코트의 단추를 잠그고 있다. 물론 이제 오답으로 나왔던 문장이긴 합니다만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button은 이렇게 명사뿐만 아니라 단추를 잠그다라는 타동사로도 용례가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2. 자, 두 번째 사진은 중간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조각상 혹은 동상, 뭐 기념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각상은 이제 statue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뭐 동상, 건물, 뭐 그런 게 기념물 이런 걸 뭐 monument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뭐 이제 특정인이 이렇게 특정한 동작이나 상태를 보이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아마도 이제 광장이나 뭐 공원 같은 거 같은데 사람이 그냥 걷고 있는 동작 정도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People are taking a stroll outdoors. 다시 한번. People are taking a stroll outdoors. 자, 산책하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어휘가 뭐예요? 혹은 어구가. 예, 이렇게 take a strol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stroll이라는 단어 자체로 산책을 하다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기출에서 실제 통계를 보면 이제 stroll 자체를 동사로 쓰는 게 좀 더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eople are taking a stroll outdoors 해서 야외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됐습니다. Go for a stroll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possible answer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People are strolling outdoors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stroll 자체를 동사로 해서 산책하다로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Take a stroll, stroll 두 개 함께 다 같이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었고 나머지 오답들 보죠. B. A statue is being polished. 한 번 더. A statue is being polished. A statue is being polished. 역시 빈출 어휘고요. polish 하면 뭐가 윤이 나게 닦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상이나 동사 이런 것들도 뭐 재질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닦을 수 있죠. 이렇게 윤이 나게 빛나게. 자, 현재 그런데 스태츄는 닦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be, being, pp면 이건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 동작은 없죠, 지금 현재. C. Park visitors are having a picnic. 자, 그다음에 park visitors are having a picnic.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외에 있으면 무조건 having a picnic이 아니라 우리도 자, 피크닉 간다면 뭐예요? 먹을 거 싸들고 야외에 가서 뭘 먹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에 갔을 때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 같은 게 있죠. 테이블과 의자가 붙어 있는 거. 그런 데 가서 음식을 열어놓고 먹고 있는 그 이제 순간을 포착해서 찍어놨으면은 이렇게 having a picnic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보이는 이제 사진에서는 그런 게 이제 없죠. 역시 오답이었고. D. A monument is being painted. 이것도 이제 시제가 또 being pp죠. 수동태 현재 진행형인데 a monument is being painted. 그래서 기념물이 현재 페인트 칠해지고 있다. 아주 어색한 이쁘지 않은 우리말입니다. 그냥 자, 이 기념물을 페인트 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페인트 칠하고 있는 동작은 보이지 않죠. 오답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3번 보겠습니다. Number 3. 이게 조금 더 어려웠을까요? 자, 이제 사물만 나오는 사진. 보통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실전에 가시면은 5번이나 6번 문제. 최근에 한 뭐 2번, 6번에 나온 경우가 많았고, 뭐 그다음에 뭐 2월, 1월 이렇게 넘어가서 작년 12월부터 보면 또 이제 5번 정도에 이렇게 사물만 등장한 사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건 텐데요. 자, 두드러진 건 뭘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토익에서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주로 정답으로 묘사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라고 저 같은 강사가 필요한 거고 토익 강의를 듣는 거니까. 이렇게 뭐 물가에 뭐가 비춰져 있다 그러면 be reflected 이게 정답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포인트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xtbook. A. Images are reflected in the surface.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Images are reflected in Images are reflected.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자,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뭐 사진도 이미지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있는 것 다 이미지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이 buildings라고 하거나 아니면 houses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명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be reflected.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비쳐 투영되어 있느냐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Images are reflected in the surface. 그렇죠. in the surface 표면에 투영돼 있다 이렇게 나오죠. in the surface of water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surface라고 표현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약간의 응용은 됐습니다만 기출 표현들이에요.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A번이 정답이었고요. B. 자, 그다음 보죠. Some boats are floating on a pond. Some boats are floating on a pond. 자, 이걸 판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boats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float라고 하면 뭐 가장 최근에도 이제 정답으로 쓰였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물에 떠 있는 boats가 몇 개가 보이는 게 없죠. 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자, 오답이었고. C. The water is full of swimmers. 자, 이렇게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제 water 정도가 아니라 앞에 모음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water 이렇게 발음하죠. The water is full of swimmers. The water is full of swimmers. 해서 자, 이제 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물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수든 뭐 연못이든 강이든 바다든 전부 다 물가니까, 자, 물가가 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될 텐데요. 자, 수영하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오답이었고. D. 자, 오답이 중에 중요한 선택지가 D번입니다. Some bridges stretch across the water. 자, 동사 잘 보세요. Some bridges stretch across the water. Some bridges stretch across the water.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물가를 가로질러서 몇 개의 다리가 stretch 하면은 어떤 지역에 걸쳐 뻗어 있다. 이게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현재형을 보통 씁니다. 진행형을 쓰지 않고 단순 현재 시제. 왜 그러냐면 제가 토요틱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구조물, 다리 같은 거는 과거에 세워졌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그거는 계속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겠죠. 천재지변으로 그게 무너지거나 다리가 너무 노후해서 뭐 파괴하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시제, 그게 이제 현재 시제예요. 시간과 시제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용어들이. 그래서 현재 시라는 건 현재 시간만 딱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시제예요. 그 시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오래 있을 법한 것들을 묘사할 때는 그 상태를 그냥 단순 현재 시제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tretch예요.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고 정답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오답이었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파트 1 세 문제를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시작해보죠. 11문제가 항상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역시 무료 강의지만 여러분들 공간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뭐 공간이 허락되면 계속 따라읽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가장 좋아요. 자막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스크립트 다운받아서 이렇게 줄줄 보면서 강의 듣지 마시고 최대한 같이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뱉어드리는 키워드부터 잡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대로 잘 쫓아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토에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문제의 이제 좋은 퀄리티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렇게 10강 듣는 거잖아요. 그죠? LC 5개고 또 RC 5강이니까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 수업에 참여하셔서 집중도 있게 잘 듣고 그렇게 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도 큰 활용도가 있는 거니까요. 잘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죠. Number 4. Should we use the main entrance or go to the side door? Use main entrance, side doors 이렇게 나오죠. 1번 문제로 선택 의문이 나온 경우가 뭐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정문, 중앙 출입구, main entrance 아니면 side doors, 옆문 이거죠. 그래서 동사 A or B 요 세 개의 포인트가 선택 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다시 한번. Should we use the main entrance or go to the side door? Should we use the main entrance or go to the side doors? 이렇게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 재생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중얼중얼 이렇게 짜라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제가 뭐 시작 이런 걸 꼭 해드리지 않더라도. 자,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나 B를 선택하죠. 아니면은 뭐 둘 다 선택을 안 하거나 관련된 제3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A. The main entrance is closer. The main entrance is closer. 이렇게 영국식 발음하는 거죠. Closer. 자, 중앙 출입구, 정문이 더 가깝습니다. 답이 됐죠. 그래서 중앙 출입구, 옆문, 중앙 출입구가 더 가깝네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걸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답이 A가 됐고요. 중요한 점. 토익의 Part 2에서 동일한 어휘나 어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선택지는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선택 의무는 예외입니다.
A나 B 중에 뭐 할래? 그랬을 때 A, B를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인트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었고. B. To unload some boxes. 자, to unload some boxes. unload some boxes. 몇 개 상자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to 부정사로만 나온 선택지는 주로 why로 묻는 의문사 의문문에 정답이 잘 되는 패턴이에요. C. I like that idea. I like that idea.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 or B를 뭐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that idea라고 한 가지를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보죠. Number 5. How can I enlarge documents on this copy machine? How로 물었고 enlarge documents, copy machin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3개나 4개 정도의 의미 덩어리들. 덩어리는 이제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단어인 phrase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확장시키나요? 크게 하나요? 서류를 복사하기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How can I enlarge documents on this copy machine? How can I enlarge documents on this copy machine?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복사기에서 서류를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나요? 이제 방법을 물었습니다. 들어보죠. A. The contract agreement. The contract agreement. document라는 단어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 동의죠. 이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계약서예요. contract agreement 하면. 자, 정답이 안 되겠고요. 어떻게 enlarge?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B. Press this button here. 어렵지 않잖아요. Press this button. 자,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영국 사람이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Press this button here. here 이렇게 발음합니다. here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뭐 이런 단어 놓쳐도 상관없잖아요, 되죠? Press the button, this button 이걸 잡으면 되니까 이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있는 거. 방법이 되죠. 정답 B였습니다. C. Sometime this afternoon. 자, sometime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 언제쯤이요? 이건 when으로 물으면 답이 되는 거였죠. 쉽게 오답 소개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죠. Number 6. 6번. What did the board members decide about the promotion? What board members decide promotion이에요. 무엇을 이사진들이 결정했나요? 승진, promotion 혹은 뭐 판촉 활동. 이건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쨌든 promotion에 관해서 board member들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What did the board members decide about the promotion? What did the board members decide about the promotion? 이게 정확한 문장이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자, 결정한 내용. A. I don't believe so. 자, I don't believe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려면 so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하나의 의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평서문에 이렇게 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반대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뭘 결정했느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B. Their meeting was postponed. 자, their meeting was postponed. 자,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잘 풀어야 돼요. 3월 달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험에 보니까 의문사 의문문 중에 한 5개의 응답이 다들 간접적인 응답이었어요. 까다롭죠. 생각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뭘 결정했나 그랬더니 회의가 안 열렸어요. 이런 거죠. 결정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연기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의 내용을 이게 정정해주는 패턴인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너가 한 질문 그게 아예 없어. 왜냐하면 다르거든. 네가 생각하는 거랑. 결정된 게 아예 없다. 연기되었다. 이렇게 해주는 간접적인 응답 패턴. 큰 틀에서 보면 회피성 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 잘 맞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가 답이었고. C. The director of sales. The director of sales. 영업부서의 이사죠. 이거는. directors. 한 명 director. 이거는 이제 board of directors가 이사회라는 이제 어구가 있으니까 이제 board members에서 연상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직책을 함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자, 정리하고 number 7. Number 7. Aren't the volunteers a hard-working group? Volunteers, hard-working groups. group 이렇게 나왔죠. 자, 첫 단어를 잘 못 들렸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묻고 있다. Aren't the volunteers 자, 첫 단어는 뭐예요?
Aren't the volunteers aren't the volunteers. 자, 영국 사람이니 그냥 aren't 하지 않고요. 그래서 aren't, the, t는 사라지니까 그냥 그다음에 are, 이 사운드도 이제 영국 영어에서 없어지니까 그냥 aren't the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aren't the vol 이렇게요. aren't the vol aren't the vol 실제 최초 성취율 이런 건 놓치고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쫄지 말고 뒤에 그렇죠. 잘 들린 걸 가지고 문제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전체를 보시니까 aren't the volunteers a hard-working group? 자,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대답의 yes, no의 논리는 이 부정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volunteers hardworking group이라고 응답을 하려면 yes 아니면 no라고 한 다음에 뒤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붙이면 되고 yes, no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A. Yeah, they got a lot done today. 자, yeah 했으니까 hardworking group,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 뒤에 나오는 게 they got a lot done today.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끝냈어요. 자, 그러면 hardworking,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란 내용과 함께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죠. 자, 얘가 답이 됐어요. 그다음에 B. No, it was not very difficult. 자, no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it was not very difficult. 그렇게 매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부연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C. I'm happy to lend a hand. I'm happy to lend a hand. 자, volunteers에서 떠올릴 수 있는 얘기예요. lend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hand는 도움입니다. 우리도 손길을 주다, 손을 돕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있고 이제 도움이라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죠. 영어도 그게 있죠. 그래서 give somebody a hand라고 하기도 하고 lend a hand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기꺼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았고요. 자, 8번 보죠. Number 8. Is the head technician thinking of transferring overseas? Head technician thinking transferring oversea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 어쨌든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자, 기술 테크니션이 생각하나요? 트랜스퍼 하면은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면은 직장을 바꾸는 것도 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도 되고 뭐 전근, 근무처를 바꾸는 것도 트랜스퍼고 학교로 가면 전학, 편입 전부 다 트랜스퍼예요. 그래서 해외로 전근 가는 걸 생각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Is the head technician thinking of transferring overseas? 되겠어요? Is the head technician thinking of transferring overseas? 자,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A. Yes, he's considering it. 됐죠? Yes. 맞다고 하고 뒤에 부연 설명이 he's considering it.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thinking을 조금 변형해서 considering이라는 동사를 쓴 거죠. 자, 얘가 답이 되겠네요. B. The company has one. 자, the company has one. 회사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이 뭘 받던, 테크니션을 받던, 뭘 다른 걸 받던 어쨌든 간에 응답은 적절하지 않았고. C. No, I don't speak the language. 자, no, I don't speak the language. No라면은 head technician이 transferring overseas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언어를 하지 못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얘기 아니죠. overseas에서 transferring overseas에서 연상될 수 있는 해외로 가면 이제 그 나라의 뭐 그 지역의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연상되는 내용을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9번. Number 9. I'll vacuum the waiting room before I leave today. 좀 어려웠어요. I'll vacuum the waiting room before I leave today. 자, I'll vacuum the waiting room before I leave today.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퇴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대기실 진공 청소기로 청소기로 이제 한번 우리는 청소기를 민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앞뒤의 맥락이 없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선택지를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I'll vacuum the waiting room before I leave today. 제가 어떤 뭐 청소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A. You shouldn't have to wait much longer. 자, you shouldn't have to wait much longer. 더 이상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죠? 그냥 내가 청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거는 B. 자, wait. 자, 유사한 발음을 함정을 만든 거였고. No, they were delivered this morning. 자, no, they were delivered this morning. 아니에요. 그러면 you don't have to vacuum the waiting room.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청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they were delivered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 배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죠, 이거는. C. I'll move the furniture out of the way. 자, 괜찮아요? I'll move the furniture out of the way. I'll move the furniture out of the way. out of the way 하면 이제 비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방해가 안 되도록 자, 가구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맞아요? 그죠? 제가 대기실에 진공청소기로 대기실을 청소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해가 안 되도록 가구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려워. 이건 뭐 다른 꼼수가 좀 통하지 않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 발휘를 잘 하셔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서문이라는 것도 화자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요청이든 제안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질문이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평서문 자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맥락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의 내용만 그냥 파악을 하시고 맥락을 너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추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지를 들으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문제풀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10번 보죠. Number 10. Which car rental agency would you recommend? Which car rental agency would you recommend? 할만하죠? Which car rental agency would you recommend? 어떤 자 렌터카 자 이제 회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A. Approximately 4 days. 자, approximately 4 days 대략 4일 동안이요. How long으로 물으면 되죠 이거는? B. I've never rented a car. 역시 간접적인 답변. 요즘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주 뻔한 거 which로 물으면 the one 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인데요. 좀 이렇게 어렵게 들어봤어요. 연습을 하시라고. I've never rented a car. 자, I've never rented a car. 저는 차를 한 번도 렌트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뭘 해봤어야 추천해 주잖아, 그죠? 렌털 에이전시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뭐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저는 한 번도 렌트해 본 적이 없으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B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 The staff was knowledgeable. The staff was knowledgeable. 직원이 자, knowledgeable 하면 아는 것이 많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굉장히 뭐 잘 아는 분이었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없는 얘기죠. 자, 11번. Number 11. Why did the user manual have to be revised? Why user manual revised 이렇게 나오죠. 조금 줄이면 중간에 먼저 have to 같은 게 나오겠다면 자, user manual 사용자 매뉴얼이 왜 revise 하면 수정하다라는 뜻이죠. 개정하다. 왜 수정되었어야 됐나요? 다시. Why did the user manual have to be revised? 그래서요. Why did the user manual have to be revised? 이게 정확한 문제겠습니다. 들어보죠. 자, 수정이 됐어야 된 이유. A. Because the instructions were confusing. 자, because the instructions were confusing. 됐죠. why를 물을 때 because가 나오면 답의 확률이 높아요. 퍼센티지로까지 얘기하기 참 애매한데요. 최근에는 y를 물을 때 because가 답이 거의 된 것 같아요. because를 함정으로 만드는 횟수가 최근에 시험을 봐서는 조금 줄고 있지 않나.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y를 물었는데 because가 실제 대화에서 가장 응답으로 많이 쓰일 텐데 그걸 오히려 함정으로 만드는. 예전 토익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많이 없지 않나 싶어요. 답이 됐습니다. instructions, 설명이 안내가 지시가 혼란스러웠다, 헷갈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용자 매뉴얼이 수정되어야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A가 답이었고. B. An industrial sewing machine. An industrial sewing machine. sewing machine은 뭐 part 1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재봉틀이죠. 자, 꼬매는 기계, 재봉틀. 근데 이제 industrial 하면은 뭐 산업용의, 공업용의, 그러니까 공업용 재봉틀 이런 뜻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죠. C. user manual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뭐 기계 같은 거 사면 이제 거기에 이제 user manual가 있는 거니까요. Before the end of the day, please. Before the end of the day, please. 자, 이제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요. 자, when으로 물으면 답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the next question. Number 12. 자, 12번. The heater turns on automatically, doesn't it? 물어보죠. 여기 태그만 기억나면 안 돼요. 앞에 clause 이거 절을 잡아야죠. The heater turns on automatically. 여기 The heater turns on automatically. The heater turns on automatically. 히터가 켜지죠 자동적으로. 하고 Doesn't it? 그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turns on automatically가 사실이면 yes로 시작하죠. 아니면 no로. 그다음에 부연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yes, no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 A. Yes, when the temperature gets low. 되죠? Yes, when the temperature gets low. 그러니까 자동으로 켜진다. 그리고 온도가 기온이 낮을 때, 낮아지면,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켜진다는 거죠. 자, 대화가 잘 완성되죠? A번이 답이었고. B. Turn at the next stoplight. 자, turn at the next stoplight. 다음에 정지 신호에서 자, turn 해라. 자, turn 동사를 중복시켰습니다. C. No, I'm feeling comfortable. No, I'm feeling comfortable. 아니, 저는 편하네요. 이런 얘기죠. 관계없죠. no면은 자동적으로 켜지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리하고요. 13번. Number 13. When can we expect to hear back from the agency? 자, when expect hear back agency. 뭐 정도인가요? 다시 한번. When can we expect to hear back from the agency? When can we expect to hear back from the agency? 자, 에이전시로부터 우리가 언제 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로 듣게 예상할 수 있겠냐, 기대할 수 있겠느냐? 자, 미래 시점 물었어요. A. Yes, I'll call you back soon. 자, 제가 call you back soon. 곧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답이에요? 자, 의문사 의문은 yes, no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대원칙이죠. 이게 너무 닳고 너무 많이 나온 거라 최근에 그런 걸 뭐 ETS에서 이제 이런 거 오답의 함정으로 넣지 않겠지 천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의문사가 딱 들리면 yes, no 일단 소거하시고 가면 무난합니다. B. At the Benson Conference Center. 자, at the Benson Conference Center. 장소예요. 아니죠. when으로 물으면 시점의 정보가 필요해요. C. They've already contacted us. 자, they've already contacted us. 자, 우리에게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일치시켜서 정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이런 문제처럼 미래 시점을 물었는데 이미 했어요. 이렇게 지나간 과거나 혹은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걸로 응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대화는 완성이 되겠죠? 자, 언제 소식을 들을 거로 예상하면 될까요? 기대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였습니다. 정답 C고요. 자, 마지막 14번. Number 14. The faucet will be replaced next week. Faucet, replaced next week. Faucet. 이게 part 1에 가끔 나오는데 잘 못 들어요. 별게 아니에요. 수도꼭지예요. 꼭지. 수도꼭지. The faucet will be replaced next week. 자, 수도꼭지가 다음 주에 교체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의도를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자, 선택해서 들어보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A. That's a good place. 자, that's a good place. 그거는 좋은 장소다. Replaced, place. 뒤에 rhyme을 이루죠. 이렇게 이제 발음 가지고 함정을 만든 거고. B. I'd like it done sooner. 자, I like it done sooner. 어때요? 나는 I like it done. it는 자, replacing the faucet. 이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수도꼭지는 다음 주에 교체될 것입니다.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대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정답이 B번입니다.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C. We're still discussing the options. 아마 이거를 선택하신 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We're still discussing the options. 자, we're still discussing the options. 우리는 여전히 선택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내용 자체는 답이 사실 잘 되긴 해요. 아직 논의 중이다. 결정된 바 없다 이런 건. 근데 이런 질문에는 안 되죠.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전달했잖아요. 수도꼭지가 다음 주에 교체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여전히 선택 사항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대화로 완성이 되려면 너무나 많은 배경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전제, 저런 전제들이. 이런 걸 정답으로 만들지 않죠. 다음 주에 교체될 겁니다. 더 빨리 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이죠.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25문제 중에 이런 게 이제 한두 문제 나오니까요. 14번 평서문 중에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